막 넣는 거야. 막 넣고 김치도 넣어. 일단 그다음에 미역도 건져라. 그릇이 작어. 어떡하지? 이렇게 그릇이 작을 때는? 어이씨, 우리 큰 그릇 없는데? 응. 아휴. 어쩔 수 없다. 에이. 냄비에다가 비벼 먹어야지. 별 차이 안 나나? 아유, 이제 다 먹자 할 게 없어서 이러는 거야. 응? 뭔가 부족한데. 이건 예상한 모습이 아닌데. 자, 이거 좀 부을까? 이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들은 막 야채를 막 이렇게 넣고 비비면 뭔가 맛있어 보이는데 이게 아닌데? 뭐가 문제지? 쌈장 안 들어가서 그런가? 일단 비벼봐. 막 비벼. 최선을 다해서 비빈 다음에 먹어보고 대책을 세우면 돼. 뭔가 색깔이 부족해, 색깔. 아이고. 일단
이번엔 얘를 넣어보는 거야. 그리고 두부도 넣는 거. 두부는 완전식품으로서 많이 먹어도 된다고 했어. 다 됐어? 어떡하지? 밥 한 공기밖에 없었는데. 아이씨, 뭐가 문제지? 쌈장을 넣을까? 밥이 써. 입맛이 쓴가? 아이씨. 아닌 것 같은데. 아이씨. 고추장? 순창 초고추장. 이게 좀 비빔밥 같아졌어. 오, 색깔이 오대가 났는데 아닌데? 갑자기 너무 달아졌어. 아이씨. 새콤달콤 설탕이 들어있었구나. 진짜 뭐니 너네. 고추장에다 설탕을 넣고 지랄이야. 아이씨. 밥 한 공기밖에 없는데.
근데 웬만하면 내가 참 아니야 그래도 먹어야 돼. 이거는 남기면 안 돼. 남기면 혼나. 음식 갖고 뭔 짓 했냐고. 맛이 이게 뭐야? 맛없으니까 빨리 먹어야 돼. 그냥 햄이랑 먹을 거야. 아이씨. 초고추장 문제야, 초고추장이. 다른 거 다 괜찮았는데. 그냥 점심시간이 뭡니다. 아? 내가 요리사를 하나 그냥 데려오든지 그래야지. 씨. 아주 점심시간이 그냥 막 공포의 시간이야. 뭐 때문에 이렇게 쓰지? 도저히 못 먹겠다. 아, 세상에. 응? 고등어 조림이라더니 고등어가 한 조각이야 이렇게. 와, 나한테 도전한 거지. 응? 오늘의 교훈. 매실 들어간 초고추장은 넣으면 안 된다. 아이, 도저히 먹을 수가 없네. 밥이 한 공기일 땐 함부로 비비지 않는다. 아이고. 아, 매일매일 도시락 배달해준 데 없나? 응? 도시락을 배달해주면 적어도 안전하게 점심을 먹을 수 있는데. 아이씨. 아, 목이
이렇게 커? 아. 고추장 때문이야. 시청자들 말 듣는 게 아니었어. 아, 머리카락이 안 나구나. 식물성 섬유질이었어. 하단 말이야. 맛있네. 비빔밥 안 먹어. 이게 뭐야? 와. 짜장면 시켜 먹을 거야. 지난번에 라면 끓여 먹다 이상해져가지고. 뭐? 뭐라고요? 안 보여. 아이패드 글씨가 너무 작아.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응? 아, 이게 아까 이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이거. 열어보고 뭐라 그러면 어떡하지? 응? 덮어. 덮어. 응. 증거를 은폐하는 거야, 이제. 아니, 아침에 쌈야채 있다는 얘기를 안 하고 가더라고. 이게 쌈야채가 아니었나 봐. 시선은 낫겠지? 아이, 몰라.
잘못됐어. 이게 아닌데. 한여친이 여기 있었고, 한여친이 여기 있었고. 이게 증거인멸하는 확실히 주방은 위험한 곳이야. 국물 다 먹으면 살짝 당겨야 돼. 짱. 고추장. 주방은 확실히 위험해. 아유, 얘는 지난번에 많이 살았더니 날짜가 지났네. 유산균 날짜 지나도 괜찮지. 냉장고에 있었어. 아깝다. 이걸 얘를 먹고 먹을걸. 이거 버리면 아까운데.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야 돼. 써. 얘가 쓰구나. 이게 썼구만. 에이. 그러면 인생 상담 안 한다 그랬더니 음식물 쓰레기니까 남기면 안 돼. 근데 너무 짜게 먹으면 우유를 먹어서 나트륨 섭취를 막아야 돼. 뭐? 응? 왜? 이게 우유를 먹어서 나트륨 섭취를 줄이려며 해! 이빨 닦았는데 어떡하지? 어디 이쑤시개가 있었는데 이쑤시개를 그냥 어디다 놨던데. 옛날에 우리 집에 이쑤시개 있었는데. 에이씨, 양치를 또 해야 돼. 에이. 배 아파. 여보, 어떡해, 뱃속이 이상해. 진짜 밥을 이렇게 놓고 가면 어떡해. 배 아파. 진짜. 배
아씨, 어떡하지? 뭐야, 뭐야. 심각한데, 이거. 이렇지 않고. 뭐야. 뭐야, 뭐야. 뭐. 배 아파. 뭐야, 뭐야. 나 진짜. 씨. 뭔가 문제가 있어. 주방은 위험해. 그치? 배 아파. 배야. 주방은 위험해. 씨. 이게 아닌데. 뭐가 잘못된 거지? 참. 날카로운. 뭐가 잘못된 거지? 에이. 배 아파. 나 위장이 너무 아파. 어떡하지? 소화제 먹을까? 우리 동생은 막 뭘 넣고 비비면 맛있던데. 씨. 네. 쑥이 나쁜 건가? 쑥이 아니었나? 정체모를 야채를 넣고. 너무 아파. 오늘 아침에 내가 점심 뭐 먹을까, 나 점심 뭐 먹냐고 그러니까 고등어 조림이랑 미역국이랑 반찬 다 있다고 그러더니 개뻥. 배야. 배 아파. 기린이 안 나네. 도대체 그 소고기를 썰어갖고 어디다 놓은 거야? 무슨 반찬을 했길래 나는 구경도 안 해. 난 구경도 안 시켜주고, 씨. 딸내미만 주고. 소고기를 썰어서 뭔가 묵국인가 뭔가 끓이는 거 같더니 그거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배야. 에이씨. 오늘은 명성하고 틀어야 되겠다. 나 죽거든. 우리 신랑한테 반찬을 안 해두고 나서 죽었다고 전해주시오. 막 노래 불러야지. 뭐야. 명성하고 그 노래가 뭐지? 나 죽거든 그거. 찾아봐야 되겠다. 배야. 내가 진짜, 이렇게 치사해서 내가 진짜
어? 아씨, 내가 더럽게 치사했네, 진짜. 짜파게티 끓이는 거 배운지 해야지, 씨. 라면 떨어지고 짜파게티밖에 없어가지고, 씨. 아, 이거 어떡하냐. 아, 맵다. 확실히 짠 거 먹은 다음에 우유를 마시면 입에 짠맛이 안 느껴져. 아, 배 아파. 아, 진짜 배가 너무 아프다. 인간적으로 배가 너무 아파. 짜장면 시켜 먹을 거 진짜. 아이씨. 이 동네 짜장면도 맛없어 요즘에. 아, 비극이야 비극. 아, 짜장면도 맛이 없어. 먹잘 게 없어 먹잘 게. 아, 배, 아, 어떡하지, 배 아파서. 아, 위장이 막 꼬인 것 같아. 아, 씨. 아, 그 야채에 뭔가 알레르기를 일으킨 것 같아. 아, 배. 어떡하지, 아. 한방 소화제가. 보통, 설사, 소화불량. 설사, 소화불량. 15환. 몇 개야 이게? 좀 많은 것 같은데. 둘, 넷, 다섯. 세 알만 더. 됐어. 자, 한방 소화제를 먹는 거야지. 토할 것 같아. 아이, 비빔밥은 먹으면 안 된다는 거를. 아이씨. 뭐라고? 아, 눈썹 없다고? 아, 눈썹 끓여야 되는데 배가 아파서 못 끓이겠어. 어떡하지? 여보, 어떡하지? 밥을, 씨. 밥을 좀 해놓고 가지. 밥이 한 개밖에 없었어. 정치공학적 강의가 이거에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그 재보궐선거가 노원병 지역 주민들한테 관심이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해결해야 될 문제
이런 문제에 좀 집중이 돼야 되는데. 뭐라는 거야? 진짜 의제가 후보 단위가 이런 것을 옮겨가는 것을 좀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민주당이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가 광주 전남 지역에서 안철수 신당을 지지하느냐, 다음 이제 1년 뒤에 이제 6월 지방선거에서 말이죠. 이런 여론조사를 했는데 안철수 신당 지지가 37.5 그리고 민주당이 35.8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우선 호남 지역 국민들이 지금의 민주당으로 과연 정권 교체가 가능하겠느냐 이런 거에 대한 좀 회의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동안 민주당 일당만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다른 정당이 없는 견제 대상이 없었고 비교 대상이 없는 상태죠. 지난 경찰분은 또 누구야? 때를 보면 당시에 이제 새천년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호남에서 안철수 신당이 37%야? 아휴, 열린민주당 말아 먹어라, 말아 먹어. 차지하고 당시 새천년 민주당이 내석밖에 차지하지 못했던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호남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민주당이 변화하거나 그리고 또 새로운 대체 정당이 나와서 향후 5년 후에 정권 교체를 감당할 수 있는 정당이 어디냐 이거에 관심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 조사가 어쨌든 안철수 신당이라는 그 가상의 그 대결을 놓고 조사를 한 결과이긴 하지만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좀 충격적일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돌파구를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우선 민주당이 변해야죠. 그리고 대대적으로 반성을 하고 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게 대선 이후부터 계속 그렇게 요구가 되었는데도 지금 아직 얘기만 있지 실제 실행은 안 되고 있는 거고요. 우선 친노 패권주의, 친노 독과점주의 정당 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이거는 전당대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지켜보겠습니다만 정당국의 핵심은 공천권입니다. 공천권을 중앙당이 갖고 있지 않고 또 중앙당이 갖고 있다는 것은 몇 사람의 지도부 몇 사람이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을 당원과 국민한테 돌려줘야 됩니다. 특히 지금은 민주대 반민주 구조의 상황이 아닙니다. 야당이 일사불란하게 요구되는 게 아니고 지금은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다양한 의견을 정치와 국회에 반영해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이런 시대에 맞게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먼저 정치권을 중앙당에서 당원과 국민들한테 돌려주는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다양한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헌법기관에서 소신 있는 발언을 할 수 있고 정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치가 풍부하게 되는 거죠. 그야말로 여야 1대1 구도를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한 피나는 거죠. 피나는 실천을 할 때는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면 국민의 신뢰, 특히 호남의 신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새누리당에서도 이번 재보선에서 이제 기초단체장 그리고 이제 의원 공천 여부를 놓고 이제 상당히 지금 강론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의견들을 지금 내놓는 건가요? 지금 이제 그 공약인데, 어쨌든 공약입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즘 세 번째 감성님 같은 경우는 그 지켜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예, 당선하지 않겠다. 그것이 지켜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일부 최고위원들이 현실론을 주는 겁니다. 정치를 하지 않게 되면,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새누리당 소속의 출마자가 탈당을 해요. 출마자를 탈당을 해야 되는 거라고 나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탈당을 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법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민주당을 정치하고 새누리당 소속 출마자는 탈당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불리고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대통령이 공약을 하는 상황이고 또 지방선거 전에 선제적으로 실험을 해본다는 차원에서는 관이 좀 그렇게 해보는 게 좋다. 물론 이제 이 문제가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제왕적 국회의원, 제왕적 원외위원장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공천
영향력이 세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 위에나 지방정치가 한편입니다. 폐기를 주장하는데 다음에 법 개정이 될 때 전국적으로 무소속 새누리당은 그러면 내년에도 기초의원 공천하지 말아야 되겠네. 전국적으로 전부 무소속 주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도 이런 식으로 있을 수 있어요. 예산 국가예산 거부 주장 시작도 특별 도움을 준다는 새누리당 기초의원 기초단체장 내년에 그럼 후보 안 내면 되겠구만. 국가가 대통령이 영향력을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전국의 지자체 기초단체 장이 대통령 영향하에 다 안 빠진 것 같아.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초 단체에 대한 공천에 대한 장단점은 이미 이제 다들 알고 그것을 이제 공약을 했던 것이잖아요. 다시 와서 지금 장단점을 논하고 있는 게 초등학교 가서 하는 거고. 물론 그렇긴 합니다만 법을 개정해야 될 상황인데 정당법과 선거법 개정할 때 이 양측의 장단점을 보고 국회의원 지역위원장이 이런 공천 영향력을 쪼개는 방향, 없애는 방향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들을 놓고 여야나 정부 공천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할 것인지 이런 상당한 논쟁이 필요한 상황이다. 자, 이제 4월 재보선이 민주당으로 상당히 어려운 싸움이 될 것 같은데, 그 중앙 사람도 부산 영도도 새누리당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노원 경우는 후보를 아예 내지도 않았고요. 그러면 민주당으로서는 한 명도 당선이 되지 않는 그런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되나요? 상당히 힘들 겁니다. 특히 너무 당의 상태부터 가지고 거론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지만 5월 4일날 전당대회 총선 결과에 따른 원인 분석, 향후 대책 이런 부분들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상당한 논쟁이 되고 또 새로운 지도 뽑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다 들었습니다. 지금 정치권 동향은 새정치 정치 전략이었죠. 고맙습니다. 유력인사 가운데 처음으로 현직 5위 공무원을 소환한 조사를 주요 선고인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의혹의 발달이 됐던 서울역대 동영상의 분석 결과는 진실 공방으로 이어지면서 오히려 논란만 추측이 가능성이 추측이 생겨있습니다. 양희력 기자. 네, 양희력입니다. 예. 그래서 어제 의혹이 발달이 됐던 동영상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 오히려 논란만 좀 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국민검수연구원이 경찰에 동영상 분석 결과를 전달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해상도가 떨어져서 등장인물이 김학의 전 차관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아우야. 얼굴 상태와 인격사는 진전 차관과 비슷해서 공익 인물의 가능성을 제기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목소리 분석은 주변 상황이 너무 시끄러워서 비교 분석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석에 따라 진전 차관이라고도 아니라고도 판단할 수 있는 애매한 결과입니다. 경찰은 동영상을 촬영한 사람이나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을 찾아 진술을 받아봐야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 만약 김 전 차관이 맞다면 접대한 사람이 건설업자 유 씨가 맞는지 맞다면 어떤 목적이었는지도 수사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김 전 차관 측은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별장에 간 적도 없고 별장이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결정적 단서가 될 줄 알았던 동영상의 의혹만 더 키우고 있는 셈이 되옵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동영상이 결정적인 근거가 되긴 어려울 것 같고 경찰차가 수사를 통해서 얼마나 발표되는가가 발표가 되겠습니다. 네, 경찰은 유령 수사 가운데 처음으로 현직 고위공무원 A씨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앞서 조사받았던 여성들이 A씨가 건설업자 유씨에게 성범죄를 받았고 동영상으로 협박을 받은 적도 있다고 진술했기 때문인데요. 정작 A씨는 불쌍하다는 반응입니다. 지난해 아는 사람의 권유로 별장에 놀러가긴 했지만 건설업자 유씨는 별장에서 처음 만났고 이후에 한두 차례 식사한 게 전부라는 겁니다. 조사받은 여성도 식사 자리에서 소개받은 적이 있지만 왜 그런 진술을 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답하겠습니다. 경찰은 별장에 간 것으로 확인된 유력인사 집회도 조만간 소환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대가성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의혹 수준에서 끝날 수도 있는 만큼 시각하겠던 수사나 관련된 사건들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청에서 YJ 양희입니다. 국회
국정감사와 청구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가 정식 재판에 넘겨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지선 현대백화점 그룹 회장에게 약식 기소 당시와 마찬가지로 벌금형이 부여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해외 출장을 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다며 정용진 부회장에게는 벌금 700만 원, 정지선 회장에게는 벌금 400만 원을 각각 부여했습니다. 정용진 부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본의아니 피처를 통하다며 좀 더 엄격한 자세의 책임감으로 기업 경영에 내재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지선 회장은 국민의 대표기관이 국회에 출석해 적극 협조하는 게 국민의 도리라는 나한테 환상이 있었어? 그런 걸 왜 가졌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0대 여학생들을 가수로 데뷔시켜주겠다고 속여 천문학을 가르쳐 나한테 왜 그 환상을 갖고 있었어? 2011년 3월부터 지난해 8월 사이에 인터넷을 통해 모집한 연예인 지망생 19명에 대해서 대학교 명목으로 천여만 원을 가르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사무실에서 여자 지망생들을 10여 차례에 걸쳐 성추행하고 계약금 환불을 요구하는 지망생들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년 연속 2만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반갑지만은 않은 것이 기업과 정부가 차지하는 부분을 뺀 개인소득 비율이 OECD 평균에도 못 미쳤습니다. 이 말씀 제가 보도합니다. 정치를 보면 지난해 우리국민 한 사람은 평균 22,708달러를 벌었습니다. 한 해 전에 비해 297달러 많아졌는데 지난 2010년 이후 3년 연속 5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죽을 것 같아. 개인의 총처분 가능소득은 한 해 전에 비해 244달러 늘어난 19,150달러에 그쳤습니다. 개인소득이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7.9%, 40%는 기업과 소득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이 비중은 미국과 이탈리아 등에 비해 크게 낮았고 경제협력개발과 OECD 평균도 안 됐습니다. 배 아파. 낮아졌는데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예상대로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1년에 비해 2.7%나 나갔던 배 아파. 지난 2009년에 0.3% 이후로 가장 낮았습니다. 가계 소득 자체가 다도 이렇게 시대로 낮아져 왔습니다. 배 아파. 내가 터질 것 같아. 너무 많이 먹었나 봐. 너무 많이 먹었어. 왜?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먹었어. 신씨들은 지난해 6월 6일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중국에서 만들어진 가짜 시계의 3만 2천 명대를 국제 여객선 사고를 통해 몰래 들기 서울과 부산 등의 유권들을 부르습니다. 이들이 밀수한 가짜 명품 시계는 전문가들도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의 제품이었으며 정품 가격으로 모두 4천억 원치에 달했습니다. 최근 인도에서는 자국 여성뿐만 아니라 이렇게 외국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국제보호 스튜디오 연결되겠습니다. 박희정 기자. 이번 한국인 여대생 성추행 사건 언제 발생한 건가요? 네,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전 6시를 시간에 발생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곳은 인도 중부에 있는 파타라는 시입니다. 인도에서 이런 한국인 여대생이 다른 한국인 어린이와 함께 버스를 타다 인도인 20대 남성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여대생은 잇따라 버스에 타던 모든 남성이 고의로 신체적인 접촉을 한 겁니다. 피해 여성은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승강장에서 내린 가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사과하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즉시 가해자를 체포했습니다. 현지 경찰 책임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some boy arrested him. Accordingly, we took the complaint and identified the culprit, and he has been arrested and he has been sent to JC till 2nd of March. 한국 대사관 관계자는 인도 경찰에 가해자를 엄중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인도에서 이제 지난해 10월이었고 여자 중에 집단 성폭행을 당하고 승진교에서 성폭행 당한 그런 잇따라서 발생했는데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레스팅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 관련 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1월에는 인도를 혼자 여행하던 중국인 여대생이 현지인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호랑이 사파리를 하던 중 현지 남성이 병에 맥주를 마신 뒤 의식을 잃고 폭행을 당했습니다. 또 지난 15일에는 남편과 함께 인도를 여행하는 스위스 여성이 야영을 하다가 인도 남성 6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일주일 전에는 인도에서 30대 영국 여성 관광객이 성폭행을 피하기 위해 수습하던 호텔 방에서 뛰어내려 인대가 파열되기도 했습니다. 인도에서는 20분에 한 명꼴로 여성들이 성폭행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여성을 수뇌물로 보고 성폭행을 심각한 범죄로 연기하는 사회 분위기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요새 성폭행에 잇따르다 보니 성폭행의 천국이라는 오명까지 얻었는데요. 인도 최근에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법을 만들었다고요. 네, 성범죄 처벌 강화 법안이 4월에 이어 지난주 상원에서도 통과가 됐습니다. 이 법안의 특징은 성범죄 가해자에게 사형까지 승부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금까지는 최대 징역 10년형을 선고할 수 있었는데요. 성폭행 피해자가 사망하거나